수능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 요즘에. 그치? 네가 봐도 모의고사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런데 나오면 좀 쉬워.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 수능에서도 되게 쉽고 나오는 게 좀 뻔해.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는 무조건 나오지 한 번씩은.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니까.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극갈래 이해 보면요. 극갈래 개념과 하위갈래. 그러니까 모든 게 문학에서 뭐 서정, 서사, 극, 수필 이렇게 갈래가 있거든. 그럼 서정 아래에도 여러 가지가 뭐 현대시, 고전시가 뭐 시대별로는 그리고 뭐 민요, 뭐 또 뭐 고대가요 이런 식으로 갈래가 있잖아. 이것처럼 완전히 극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선 극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사 갈래에서 소설 배웠잖아. 얘네가 기본이 갈등이 들어간다 그랬지. 근데 극도 갈등이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 먼저 볼게. 근데 서사는 주로 어떤 서술과 대화를 가지고 한다 그랬어. 기억나? 서술, 대화, 묘사 그때 공부했었어.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서술로 하면 직접 제시, 대화와 묘사는 간접 제시야라는 말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낸대.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간접 제시야. 그래서 얘네를 갖다가 우리가 보여주기라고 해서 소설에서 얘는 대화와 묘사가 보여주기 기법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나? 그래서 극적 제시라는 말을 했었어. 여기서 말하는 그 극이 그거야. 그래서 얘네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과 갈등을 직접 보여주는 문학 양식이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소설과 비교해서 기억하면 좋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극도 소설도 둘 다 갈등이 드러나는 거지. 이것도 기억하면 되겠지? 그러면 소설과 극갈래는 똑같아요. 갈등이 있다라는 건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제를 드러내는 문학이야. 알겠지? 이것도 알아두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성은 공연은 그러면 연극이 되겠지. 상영은 뭐가 되겠어? 영화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상영 또는 연희를 위한 대본이다. 얘네들은 대본이야. 대본이 문학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 얼마 전에 어떤 그 수능 관련된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에서 뭐가 나왔냐면 상상력에서 본 건지 모의고사 기출에서 본 건지 기억이 안 나. EBS에서 본 건가?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어떤 극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대본이 중심이었잖아. 그래서 극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거기에 딸려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극 자체가 중요해라는 그런 지문이 있었어. 그거는 쌤이 보다가 생각나면 보내줄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대본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리고 하위 갈래는 이제 이 밑에 가면극, 가면수가 하는 거, 인형으로 하는 거, 창극은 노래하는 거겠지. 그리고 희곡이 있고 희곡은 연극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이고요. 드라마는 TV 드라마 대본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건 다 얘네들 희곡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알았지? 희곡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희곡의 이해. 자, 희곡의 개념. 그러면 우리는 희곡이라는 거는 무엇을 위한 거다? 연극, 상, 연을 위한 거다. 알았지? 공연을 위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연극 공연을 위한 대본으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 이해됐죠? 자,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관객에게 사건을 직접 보여주는 요렇게 직접 보여주는 직접 제시 아니고 근데 이거 직접 보여주는 일뿐이지 이걸 갖다가 만약에 소설식으로 말하면 간접 제시라고 말할 거란 말이야. 극적 제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근데 직접 지금 눈앞에서 니네 그런 말 쓰잖아. 직관 쓰지. 눈앞에서 바로 보이는 거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희곡은 허구적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소설과 같아. 그치? 그런데 소설처럼 사건을 묘사하거나 서술하지 않고 묘사라는 것도 어쨌든 그러니까 글로 하는 거잖아. 이것도 글로 하는 거야. 결국에는 서술도 글로 하는 거지. 그런데 얘는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내 눈앞에서 보여주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극이었을 때. 근데 산문 문학인 건 이것도 글이잖아. 근데 글로 대사와 행동을 보여줘. 이해됐어? 대사는 얘네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행동은 이건 지시문을 통해서 보여주겠죠. 이렇게 희곡의 특징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문학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문학, 즉 연극의 대본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많은 제약이 있대요. 이거 왠지 문제 나올 수 있겠지. 대사의 문학이다. 대사? 주고받는 말이 있다라는 거지. 희곡은 대사를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학이다.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하고 묘사하는 소설과 달리 계속 소설이랑 비교하지. 네.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요런 거를 가지고 굳이 이제 뭐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에서 그게 특징을 이야기하라 이런 거 선택지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와 달리 희곡에서는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하여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리고 행동의 문학이다. 행동을 글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로, 물론 지시문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자, 희곡은 인간의 행동을 표현하는 문학이다. 그래서 희곡은 배우의 연기를 지시하여, 이거 괄호 속의 지시문, 무대 위에서 인간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극으로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희곡을 대본을 읽으면서도 상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따라서 희곡에서의 행동은 압축, 생략, 집중, 통일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갈등, 아까 똑같다 그랬지. 갈등의 문학. 그러니까 등장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을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적절한 주제를 제시한다라는 거. 주제가 아니라 주제입니다. 네, 주제를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현재화된 인생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 희곡은 무대 위에서 직접적으로 인생을 표현하는 문학이다. 따라서 모든 이야기를 현재화하여, 지금 얘네가 밥 먹고 있잖아. 너 지금 밥 먹어? 이러지. 우리는 아까 밥을 먹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현재화하여 표현하고 기억해야 되는 단어겠죠? 작가와 독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즉석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작가와 독자가 여기서 말하진 않아. 그렇지, 뭔지 알겠지? 그냥 얘네가 연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직접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알면 되겠지. 그러니까 작가와 독자 사이 의사소통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선택지. 그러면 이거 희곡이구나. 이렇게 찾으라는 거지. 선생님, 근데 희곡에서 진짜 작가랑 독자랑 얘기해요?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 알겠지? 이렇게. 현재화라는 말 기억하면 되겠고요. 막과장으로 구성된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막장이야 그 약간 그랑 좀 다르겠지. 자, 막이라는 거는 이렇게 커튼이 내려오는 거. 장이라는 거는 보통 암전됐다 켜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는 막이 1막, 2막 이렇게 되면 이게 연극의 스케일이 어때? 되게 길겠지? 크겠지? 네. 길이가 이제 기니까. 이렇게 장은 장면 구분하는 거. 자, 시간적 배치 제약. 왜냐면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너무 길면 안 돼. 너무 길어도 3시간 이내에 끝나야 돼. 알지요? 그리고 공간적 제약은 그 무대 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스케일이 되게 클 수는 없어. 이해됐죠? 이렇게. 드라마랑 영화는 또 다르지. 가서 찍어오면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독자적인 문학성이다. 희곡은 어쨌든 연극의 대본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 우리가 그냥 읽기도 하잖아. 책으로. 그래서 독자적인 문학성을 지닌다라는 것. 뒤로 옆으로 갈게요. 희곡의 구성 요소. 형식적인 요소는 해설, 대사, 지시문 이렇게 3개가 된대. 그럼 여기다가 구성 요소가 형식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눈에 딱 보이게 한번 너도 써봐.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형식에 또 3가지가 있는 거야. 해설, 대사, 그리고 지시문. 왠지 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지. 그리고 내용은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이거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이랑 똑같네. 그쵸? 됐어요? 보여줘요? 네, 이렇게. 여기 해설, 대사, 지시문이 있고 내용은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글씨 너무 작지? 해설, 대사, 지시문,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좋아요. 또 자, 해설이라는 것은 희곡의 첫머리에서 막이 오르기 전후에 필요한 무대 장치, 인물, 시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는 글. 예를 들면 여기. 여기 없네. 여긴 없다. 이 소설에는 그치? 빠졌지? 이 소설에는 그게 없지? 여기 발단 부분이 나오니까 뭐 때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지. 우리 초등학교 때 막 공부하면
기억나?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희곡에서는 해설 막 무대가 아니, 막이 오르면 무대 한편에 나무가 서 있고 막 이런 글들 있잖아. 기억나? 그리고 막 그 전에 뭐 이게 뭐야 이거 그리고 뭐 인물 1, 인물 2 막 설명 나오고 뭐 어디에 지금 어느 때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게 해설이고 대사는 계속 나와.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로 극적인 주제와 사건은 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사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등이 얘가 이런 애야 저런 애야 설명하지 않고 걔의 말투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지. 알겠지? 근데 우리 딱 알잖아. 누가 어떤 친구 말하는 거 딱 보면 쟤 진짜 쟤 정말 좋은 애다. 이런 애들도 있고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별로다. 이런 거 있잖아. 대사를 통해서 똑같아. 극도 그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걔가 하는 걸 보고 판단하니까. 이해됐지? 그걸로 사건 전개를 한다. 그리고 때로는 무대 밖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니까는 무대 밖에 그러니까 그런데 뭐 A는 어디 갔어? 막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너한테 근데 오늘 강아지 어디 갔어? 그럼 네가 강아지 막 아파가지고 오늘 병원 갔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일어나진 않았지만 강아지가 어디 갔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대사에 3가지가 있어. 대화, 독백, 방백. 이걸 애들이 헷갈리는데 대화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이 대화야. 독백은 상대방이 없고 나 혼자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막 그거 나 진짜 오늘은 진짜 밥 먹어야겠네. 막 밥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네. 막 이런 얘기 혼자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독백. 방백은 뭐냐면 니네가 이거를 독백이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독백은 정말 혼잣말이고 알겠지? 그러니까 누가 야 너 뭐라고? 그러면 아니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 방백은 약간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만화로 칠까? 만화로 치면 갑자기 놀랐어. 이게 만화로 이렇게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서로 주고받는 말이잖아. 근데 이거 말고 얘 혼자 이렇게 되는 말들 있지. 그러면은 이거 지호 혼자 생각하는 거고 얘한테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지. 이런 말이거든. 뭔지 알겠지? 그런데 이거를 드라마면은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로 하고 내가 하는 말은 머릿속의 말은 그냥 어떤 음향 효과로 때려줄 수가 있거든. 뭔지 알지? 그런데 연극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혼자 말을 하면 관객들이 듣지. 근데 너도 듣겠지. 앞에 연기자가. 근데 너는 그거를 아예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게 제가 혼자 머릿속에서 하는 말이구나. 방배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거야. 그래서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상대방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대사. 무대에 서 있는 인물이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어 자기의 의도를 말해준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우리들이 있을 때 너는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있고 내가 갑자기 가서 얘네한테 근데 얘 진짜 막 이상하지 않아? 얘 진짜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나 오늘 얘를 꼭 어떻게 얘랑 꼭 얘한테 잘 보여서 얘랑 사귀고 말 거야.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얘 진짜 별로잖아요. 저 정말 이런 남자 완전 스타일 별로예요. 저 오늘 얘 퇴짜놓고 집에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너무 외모적인 얘기. 어쨌든 이런 거. 근데 너는 못 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독백처럼 독백은 뭐야 아니면 뭐야 나 오늘 완전 내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직접 관객한테 가서 말을 해주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도 독백과 방백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겠지. 이해됐어? 이거야. 너무 예시가 너무 그런 얘기였어. 자, 지심은 희곡에서 해설과 대사를 뺀 나머지 부분의 글로 보통 괄호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거기는 배경이나 효과, 등장인물의 행동, 동작이나 표정들을 지시하고 설명해.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도 괄호 속에 관객 앞으로 걸어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겠지.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행동 지시문이 있고 무대 지시문이 있어. 행동은 내가 연기로 해야 되는 거고 무대 지시문은 배경 꾸며놓는 거. 그래서 행동 지시문은 등장인물의 동작, 말투, 심리 등을 지시하는 것으로 대사를 보조해서 인물의 형상화를 돕는다. 그러니까는
얘가 막 그냥 얌전히 말한다 이런 게 있고 막 손을 막 손동작을 크게 하면서 말한다 이러면 그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겠지. 이런 거. 무대 지시문은 작품의 배경, 무대 장치 등 소도구 배치 이런 거 뭐 책상 위에 컵이 놓여 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왔는데 막 이런 게 핑크색 텀블러를 갖고 왔어. 모든 가방에서 꺼내는 물건 모두가 핑크색 막 이런 거 있잖아. 뭔지 알겠지?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소도구의 배치, 음향, 효과 등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어떤 뭐 따뜻한 음악이 흐른다, 밖에는 비가 온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시공간적인 배경을 나타내고, 그리고 뭐 방 안에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예쁜 컵에는 따뜻한 커피가 담겨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위기를 고조시키거나 사건 전개 방향 등을 암시한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내용적 요소에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있는데 인물은 성격이 다 다르겠지. 뭐 의지적이라든지 전형적이라든지 개성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근데 요즘에는 꼭 인물이 항상 이렇게 막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성격을 꼭 가지지 않는 것 같지. 어떤 캐릭터는 분명하겠지. 전형적이라는 건 얘가 뻔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개성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뻔한 성격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단체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새엄마는 무조건 막 나쁜 악인이라든가 알겠지? 아버지는 너무 가부장적이라든가 막 이렇게 딸은 뭐 막 착하다든가 막 이런 식의 이런 어떤 인물성들을 드러내는 거고 뭐 개성적 인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한 거랑 다르게 뭐 선생님인데 되게 막 노는 거 좋아해 막 이런 거 뭔지 알겠지? 이런 거고 이제 사건은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갈등과 긴장을 몰고 가는 압축되고 통일된 전개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향해 가야 돼. 사건이 너무 다양하고 그러면은 이게 막 여러 사건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좀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배경은 사건이 전개되는 때와 장소, 시간적인 것과 배경적인 것 이런 걸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제 희곡의 구성 단위에는 막과장이라는 게 있어서 막이라는 건 휘장을 올리고 내린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이 여러 개면은 스케일이 되게 큰 그런 연극인 거고 장이라는 것은 희곡의 기본 단위고 막의 하위 단계로 배경이 바뀜. 그러니까 보통 암전이나 아니면 등장인물의 뭐 입장이나 퇴장 이런 걸로 구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드디어 우리 파수꾼 들어갈 거야. 이제 우선 끊고 갈게.